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이네. 머리 스타일이 또 바뀌었어요. 아니 뭐 좀 실용적인 쪽으로. 안경도 바뀐 건가? 아니요, 안경. 안경. 관심 좀 가져요 나한테. 몇 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관심 가져서 별로 도움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우리는 불협화음이 화음이니까. 커머스 뭐 근데 왜 평소에 팝콘하고 콜라하고 있었는데 왜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게? 남 힘찬 하루 헛개차 원조 연양갱. 여보세요. 왜 사람 말하는데 막 끊고 그래요?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최근에 두 작품 다 손익분기점을 통과를 했죠. 설국열차와 영화. 예, 뭐 더 테러 라이브 때문에 갖다 네. 놓으신 것 같은데. 전 둘 다 봤어요 저도. 예, 저도 둘 다 봤어요. 오 이거. 이거. 설국열차에 나오는 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미역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약간 단맛을 내는 뭐 네. 설탕 같은 걸 넣었대요. 그래서 달달한 맛은 난대요.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먹어서 틸다 스윈튼이 간식으로 굉장히 많이 먹어서 따로 빼놨다라는 그 얘기도 있었는데. 네. 더 테러 라이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하정우 거의 원맨쇼에 가깝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연출의 힘이 그 러닝타임이 97분이거든요. 네. 뭐 거의 뭐 한 15분? 으로 느껴졌네. 15분까지는 좀 오가고 좀 그러나? 좀 이제 슬슬 가려나 싶은데 이제 벌써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그런 기분. 설국열차의 결말은 어느 정도 약간 어디 암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대략 그거는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더 테러 라이브의 결말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 정말. 네. 그러니까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로 다가갔을 때 그리고 그 결말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된 거죠. 제가 그 영화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 쾌감과 그 느낌은 정말 좋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 오늘 기사 잘 봤습니다. 뭐요? 아, 그 크레용 팝에 대해서도 쓰셨더만요. 아 그래요? 네. 같이 날 따라 투 빠빠빠빠빠빠빠. 예. 오, 좀 되는데요? 네? 녹화장 가면은 예. 한 30, 40대 아저씨들의 굵은 목소리로 우와하는 함성이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분이었을 것 같은데 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1도 이상으로 사람이 많으면 네. 패닉한다니까요. 그래요? 예. 집에서 그럼 TV를 보면서 우와 이거 하셨구만요. 그 춤을 따라 추면서. 또 왠지 얼마나 그랬을 것 와 같은데.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좀 쓰셨더라고요. 뭐 이제 뭐 최근에 논란 같은 것들 그렇죠. 일베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쓰면은 진짜 뭐 신문 한 면을 통틀어도 모자라. 그냥 이 음악 자체가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나 그거 자체만 들여다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빠빠빠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선뜻 이해가 안 네. 됐거든요. 근데 좀 계속 듣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하다 충분히.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홍대 앞에 인디 뮤지션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인디 뮤지션들이 약간 판에 박힌 걸그룹 음악 이런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빠빠빠 크레용 팝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큰 기획사에서 나오는 걸그룹들의 음악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는 거죠. 각이 딱딱 잡히고 음악도 굉장히 매끈하고 춤도 딱딱 각 잡혀갖고 사실 그 춤이 강점이어서 일본에서 통한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각 잡고 정확하게 칼같이 추는 그 아이돌 그룹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일본에서 우와 막 열광하고 인기를 얻은 건데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그룹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일본 걸그룹의 컨셉인 예. 허술하고 좀 비어 보이는 듯하고 뭐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싶고 뭐 보호해주고 싶은 이런 컨셉의 걸그룹이 갑자기 신선하게 보이면서 통한 거죠. 다들 주류 기획사 음악 매끈하게 멋있게만 보이려고 할 때 뭔가 좀 매끈함은 덜해도 좀 거친 맛은 있어도 자기만의 색깔과 개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디 음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뭐 그럴듯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레용 팝은 잘 보여요. 네네. 근데 멤버 개개인이 잘 안 보인다.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솔직히 멤버 개개인뿐 아니라 멤버 5명이 정말 안 보여요. 길에서 예. 헬멧 벗고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 예. 봐도 크레용 팝인지 누군지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아요. 텔레토비 탈을 쓰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알아보고 다 환호를 하지만 그 연기자들이 그 탈을 벗고 길에 네. 나갔을 때 인지도가 네. 있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걸그룹들 이제 아이돌 그룹 전반적으로 멤버를 짤 때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모가 가장 뛰어난 누군가를 내세우고 춤이나 노래가 뛰어난 멤버를 내세우고 다 잘한 사람들만 하면은 너무 빡빡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친숙하고 이런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들도 집어넣고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레용팝 같은 경우는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캐릭터들만 골라와서 예. 만들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그 이수만 회장, 네. 이수만 회장님이죠. 원래 공식 직함은 회장은 아니고요. 예. 프로듀서로 돼 있는데 아. 뭐 그 안에서는 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뭐 네. 이수만 씨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그 말 한마디 합성해 놓은 게 이렇게 도는데 그거 보고 무릎을 딱 쳤거든요. 어떤 이게 건가요? 설마 이 중에 한 명 네 취향이 있겠지라고. 아.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진 멤버들을 밸런스 있게 딱 짜놓는 네네네.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 아이돌 산업의 표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까지는 모험이 성공한 것 같은데 후속 작업을 그렇죠. 통해서 네. 평가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크레용팝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 이 이후에 어떻게 갈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예.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러면? 그 한국의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절에 슈스케로 시작을 하죠. 주스케가 항상 이 계절에 했던 거예요? 예. 1년 단위로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예, 앞에 그렇죠. 예선하고 예. 본선하고 이제 방송을 요즘에 한다.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연말에 마마 시상식에 이제 우승자를 올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뭐 PD가 바뀌었다면서요, 이번에? 1시즌은 김용범 CP가 하셨고 2시즌에는 이제 김용범 CP하고 김태훈 PD님께서 같이 하셨고 그 체제가 3시즌까지 갔다가 4시즌에 이제 김용범 CP님이 빠지시고 네. 김태훈 PD님이 하시고 이번 시즌에는 그 유아인의 런치마이 라이프라거나 작년에 쇼미더머니 하셨던 이선영 PD님께서 야, 역시 TV 평론가가 맞군요. 아니, 뭐- PD의 계보를 다 깨고 주스케를 지금까지 만든. 아니 이런 거라도 해야지. 지난번에 로페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카메라가 네. 김 작가님, 사장님 밑에는 김 작가, 사장님 밑에 김 작. 그러니까 네. 내가 무슨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오늘 아까 이거 PD 계보 딱 얘기할 때 전문가 포스 팍팍 보여줬어요. 얼굴 막 완전 풀. 얼굴 이만하게 잡아줘요. 이만하게. 이번엔 조금 색깔이 좀 변하려나 뭐 이런 좀 시선들이 좀 많았는데 역시나 조금 변한 부분이 있죠. 아니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뭐 그동안 뭐 악마의 편집 지겹다 이러면서 기존의 악마의 편집 슈스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화된 이미지를 딱 디스를 하면서 시작하길래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나 보다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가자들의 사연이 훨씬 더 전진 배치가 됐어요. 보면은. 네, 그럼. 아예 오프닝부터 이제 슈퍼스타 K1에서부터 슈스케 5까지 계속 5번을 지원한 한 사람의 사연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번에 지원을 몇 명이 했다고 그랬죠? 198만 명이었다고 와. 하니까 이전까지는 이 쇼가 얼마나 거대한 쇼인지 지상 최대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로 같아요. 세과시를 일단 처음 네. 하면서 시작했다면은 어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굳이 세과시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1인자의 부분이죠. 여유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좋은 일인가 싶기는 해요. 사연을 처음부터 전진 배치한 게 어떤 참가자들의 무대 같은 경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관객의 얼굴로 이제 클로즈업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는 보통 뭐 나가수라거나 부르의 명곡 같은 네, 네, 프로그램들. 네. 사실 슈퍼스타 K의 묘미는 그게 이제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한 심사위원들한테 모진 이야기 듣고 깨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스타 K만의 어떤 정서, 네. 어떤 이런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게 좀 많이 흐려진 게 아닌가. 네. 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첫 회를 보면서 뭔가 방송을 위해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3차에 올라올 실력이 안 되는 참가자들을 올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첫 회에서 네. 그 이름이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오광수 씨라고 있었어요. 네네. 희한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내 조그마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본인은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노래를 하고 네. 그래서 정말 희한하게 노래해서 심사위원들이 뭔가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하니까 본인은 또 굉장히 그 심사위원들을 노려봤습니다. 네. 저 심사위원들이 순간 겁을 먹는 거 움찔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방송을 보면서 저런 약간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뭐 재미라든가 아니면 놀라거나 이런 좀 특이한 어떤 순간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하자면 자기는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좀 희화화되고 웃음의 소재
약간 엽기적인 존재로 이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녹화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당락에 상관없는 부분은 제작진이 임의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다 서명을 하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신이 출연한 분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방영이 될지를 사실 제작진들에게 어느 정도 일임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을 거를 좀 각오를 하고 이제 뭐 그렇죠. 가는 것도 사실은 뭐 있고요. 참가하는 것 자체가 가서 뭐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방송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그렇죠. 사실 출연해야 되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런 약간 불편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했던 게 그 쓰레기스트인가요? 그 약간 그 헤비메탈하는 아, 예. 이분들이 나왔어요. 메탈 간지 부르시는 분들. 예. 아, 실력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막 확 하고 막 완전 메탈스러운 그 전형적인 네. 메탈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클리셰로 이렇게 꾸미고 나와갖고 막 몸짓도 그렇고 하는데 음악은 좀 형편없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막 하니까 또 그걸 합격을 시켜줬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좀 재미로 붙인 것 같고요. 여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붙인 사람들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상상치도 못한 탤런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본선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도 심심찮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제가 음악 기자다 보니까 너무 음악적으로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그쪽만 바라봐서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런 요소들이 있군요. 예. 역시 프로그램, TV 예능 프로그램은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걸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올해 들어서 사실 프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셨단 말이죠. 아, 세션 연주자들이 팀을 결성해서 예. 두 팀이나 나왔어요 벌써. 미스터 파파. 미스터 파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시다 밴드. 예. 마시다 밴드의 신석철 씨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예. 깜짝 놀랐어요. 아우. 그 신중현 선생 셋째 아들이고 예. 정말 그 유명하고 실력 있는 드럼 세션 드러머로 그렇죠. 유명하거든요. 야, 그 세션 연주자들 그래도 정말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저기 슈스케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프로그램 제작진 입장에서는 또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도 슈스케 무대에 이제 기적을 만나러 네, 왔다라고 그러니까 뭐 정보를 할수 있죠. 스토리도 만들더라고요. 또 그 미스터 파파였나요? 막 네. 가족들 다 나와갖고 막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작진에서 거기에 또 캐릭터와 스토리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짠하면서도 그렇게 편하게 볼 수만 예. 없더라고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 슈퍼스타 K4에서는 이제 2등을 했던 딕펑스 같은 경우는 이미 홍대 씬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던 밴드였고 네. 시즌 3 때도 이제 올랄라 세션 같은 경우는 준 프로인 상태로 이제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진짜 프로들 막 경력이 20년 된 분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사실 이게 공정한 컴페티션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자격을 예. 자격 기준을 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이 그 예전에 탑밴드 2 때도 좀 있었어요. 탑밴드 1 그랬죠. 때는 맞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탑밴드 2 아마추어로 때는 제안을 했는데 예. 2에서는 그걸 다 풀어버렸죠. 그래서 예. 상당히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디 밴드들을 사실 그런 분들이 떨어지는 걸 보는 것도 그건 심사위원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떨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좀 그런 경험인 거잖아요. 마시다 밴드의 신석철 씨 속해 있는 그 밴드가 나중에 뭐 탈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를테면 그분들한테 점수를 이제 뭐 냉정하게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짜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자 투표로 갈릴 테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뭐 나중에 또 뭐 시청자 심사위원회 의견은 달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네. 사실 그런 자본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쇼의 롱런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게요. 뭐 제작진이나 그 밴드들이 어떻게 해나갈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네. 슈스케 출신 가수분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가수, 이 사람 참 커리어를 잘 쌓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가수 있으세요? 가시적 활동을 보인 그런 가수들 중에 꼽으라면은 단연 버스커버스커요. 앨범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마추어틱한 느낌도 예. 나면서 아날로그적이고 이게 손으로 일일이 만든 듯한 수공업을 한 듯한 그런 앨범인데 그 정서를 또 잘 건드려줘요. 다들 그 댄스 음악,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으로 떡칠한 이런 음악에 피곤해할 때쯤 싹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그런 음악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죠. 그 음반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봄에도 다시 맞아요. 차트 1위를 찍은 벚꽃 기억을. 엔딩. 외국에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벌어진 거예요. 제가 홍대 근처 사니까 뭐 집 근처에 잠깐 이제 뭐 나갔다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여수 밤바다는 듣는 것 같아요. 네. 좀 기본상. 네.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농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는데 여수 밤바다가 왜 여수 밤바다인지 아냐. 이제 낮엔 딱히 볼 게 없어서 조명. 이게 아마추어틱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뭐 사운드가 그렇게 정교하게 만져졌다라거나 그렇죠. 뭐 리프 같은 것들이 엄청 잘 짜졌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정말 그 풋풋한 정서라는 네네. 게 있고 어떤 그 장범준 씨의 보컬이 굉장히 약간 회고적이고 약간 옛날에 생각하게 만들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노래하고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오디션 출신 가수들은 송라이팅보다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뽑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수로 데뷔할 때 뭐 노래 백날 잘하면 뭐예요? 좋은 노래를 만나야 되거든요. 노래 정말 잘하지만 뭐 이상한 노래 한 번 들어도 절대 기억할 수 없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른 작곡가의 곡을 받겠죠. 근데 그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결국 이 사람과 잘 맺어주는 능력을 이제 해야 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사인데 서인국 씨인가요? 뭐 사실은 가수보다는 오히려 연기자로 연기로 풀리고 준우승자 조문근 씨는 제가 알기로는 타이거 JK가 본인이 하겠다고 이제 데려갔는데 그 이후에 딱히 이렇다 할 뭐가 결과물이 없었죠.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시즌 2를 보면은 허각, 존박 둘이 대결을 펼치면서 시청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예. 시즌 2가 사실 어떤 완성도는 최고였죠. 네. 보고 있으면은 이제 허각과 존박의 어떤 양대산맥도 있었지만 부산 사나이 강승윤이라거나 이제 그렇죠. 말 잘 안 듣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그 세계에 뚜렷한 강승윤이라거나 김지수 장재인 라인이 또 있었고 독특한 그러니까 정말 개성을 갖고 있는 네. 개성 독특하고 그 네. 개성에 맞는 음악을 네. 하는 캐릭터들이 고루고루 있었잖아요. 저는 그 중에 사실 지금까지 제일 눈에 들어온 건 존박인데. 존박. 네. 네. 기획사를 굉장히 이제 좋은 선배들이 있는 기획사를 잘 만들었어요. 영리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때 허각은 이후에 어떤 기획사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노래를 발표하고 했는데 노래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뭐 허각 노래 잘하고 뭐 노래는 그럭저럭 들을 만한데 별로 그렇게 계속 오래도록 들을 만한 노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심금을 울리는 창법을 가진 싱어긴 한데 네네. 계기를 좀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얘기 터져 나올 만한. 그러니까요. 존박은 그 이제 이적, 김동률이 있는 소속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방 이렇게 내지 않고 나름 자기가 준비를 내공을 쌓고 준비를 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뭐 곡 쓰고 이런 걸 잘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주변의 선배들이 다 싱어송라이터더라. 자기도 자연스럽게 곡 쓰는 걸 배우고 독학하게 되고 자기도 곡을 쓰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데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앨범 자체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대단히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서인국 씨나 조문근 씨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가수로서의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하고 생각해보면 존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앨범을 낸 것도 네. 그러니까 둘이 한 해 차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텀을 두고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문제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은 오디션 때문에 사실은 인지도를 얻고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 초조함이 굉장히 많은 네. 사람들한테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인 네. 거죠. 사실 서인국 씨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열심히 준비한 노래들이겠지만 사실 발표했던 노래들이 그렇게까지 애기야라거나 뭐 애기야라는 노래도 있었나요? 예, 있었고 그분 노래들이 다 말랑말랑한 발라드였는데 어쩐지 제목은 약간 좀 그 트로트 같은 제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노래들보다는 사실 이제 연기로 먼저 얼굴을 이제 알리기 시작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연기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더 잘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신의 매력을 다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래야 1등이 되니까.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매력만 가지고 이제 가요계에 들어오면은 승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은 이미 그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이 소비되고 고갈된 거죠. 예, 가장 잘 땡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그렇죠. 표현을 하자면은 네, 네.
이런 집중적인 포커싱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와 같은 매력으로 승부를 봐서 승산이 있겠는가. 그 존박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슈스케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와 인기 지금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는 슈스케와 좀 단절을 하고 싶다. 그 당시에 슈스케를 통해서 보여준 이미지는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는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보여주고 끝나는 거고 지금부터는 자기 그것과는 다른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음악으로 계속 이제 여러 이제 팬들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작진이 만들어준 캐릭터의 끝을 보여주는 게 로이킴이었는데요. 로이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로이킴이 교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교포가 아니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분 아버님께서 장수 막걸리 네. 사장님이시고 네네. 그 로이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원래 그 오디션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붙어서 네네. 거기 가면 쓸 이름으로 로이킴이라는 이름을 그냥 지었을 뿐이고 네네. 참가할 때 분명히 한국 이름으로 참가를 했고 자기소개를 할 때도 내 이름은 김안무개입니다라고 한국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작진이 계속 꾸준히 로이킴이라고 부르고 로이킴이라고 자막을 달았던 거죠. 뭔가 이제 엄친아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온실 속에서 자라난 것 같은 엄친아 로이킴과 네. 어떤 그 바깥에서 이제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마처럼 저런 정준영이 양대구도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제작진은. 예전에 이제 허각과 존박의 어떤 대결 구도를 다시 예. 한번 이제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이제 좀 애를 쓴 측면이 있군요. 아까 그 장수 막걸리.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막걸리를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장수 막걸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막걸리 보면요 유통기한이 보통 장수 막걸리가 열흘이에요. 아, 미치겠다. 열흘 안에 그 열흘인 장수 막걸리가 그 안에 만들어진 지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제일 발효가 잘 돼서 기포도 많이 생기고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요즘 막걸리가 뭐 캔 막걸리 뭐 유효기간 막 1년씩 가고 이런 막걸리 나오고 어느 막걸리는 한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생긴 거는 PT병, 플라스틱 병에 들었는데 그런 건 왠지 맛이 떨어져요. 이게 약간 그 기포감이 좀 떨어지고 만든 지 한 3, 4일 정도 지난 거.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음에 이 막걸리 PPL 어때? 막걸리 지금. 아버지, 막걸리 어머니 마시면- 제가 이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 한 달 만에 해서 그런가? 뭔 얘기했지? 근데 갑자기 막걸리 얘기하다가 로이킴 아무튼 그런 캐릭터 잡는 거에 잘 잡혔던 거는 시즌 2인데 잘 잡아야겠다라는 제작진의 개입이 제일 심했던 건 4라고들 평가를 하죠 보통. 네. 로이킴 같은 경우는 점점 그 만들어진 이미지처럼 점점 좀 갔던 부분인 거죠. 오디션 처음 보러 왔을 때 사실 예선 딱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훈훈한 동네 청년처럼 입고 왔어요. 네네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되게 무슨 왕자님 머리 같은 걸 하고 네.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최근까지 이어진 어떤 표절 논란? 예, 그런 것들에 어떤 대처하는 부분 같은 네. 것들에서도 너무 엠넷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안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좀 문신의 폭이 좀 그렇지 않았는가. 너무 앨범도 성급하게 낸 감이 있고요. 네. CJ에서 이 로이킴을 굉장히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힘을 실어주려고. CJ 소속일 때 앨범을 내고 그 앨범을 굉장히 많이 버스커 못지않게 띄우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표절 논란으로.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허겁지겁 다 접어버리고 로이킴이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가버린 듯한 예, 그렇죠. 뭔가 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전에 슈스케 출신 가수들 얘기하면서 김예림을 빼먹었어요. 김예림. 우리가 김예림 이거 빼먹을 수 없어요. 예. 저 김예림 이번 미니 앨범 듣고 정말 좋았어요. 아, 좋으셨어요? 네네. 저는 사실 로라이 처음 듣고 약간 좀 뜨악하던 느낌이 그래요? 좀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김예림의 어떤 보컬에 가지고 있는 특유한 질감이나 색깔을 잘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곡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무대하고 같이 보니까 저는 더 뜨악했었고 약간 저는 작곡가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노래를 쫙 들었는데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각 곡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예. 근데 작곡가를 찾아보니까 뭐 검정치마라든지 예, 조효일 씨. 네. 그 다음에 이규호 씨라든지 말하자면은 기존의 어떤 그 메이저 가요에서는 보기 힘든 개성이 넘치면서도 또 세련되면서도 사람들 귀를 잡아끄는 이런 좋은 곡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에 또 미니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좋은 곡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곡가들이 대거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앨범도 사실 기대가 되고 목소리의 개성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김예림이라는 가수의 어떤 독특한 목소리의 네. 질감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준 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성대모사하는 분들 많이 나오시고. 네. 김예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네. 왜냐하면 제가 김예림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이 웃음은 사심의 웃음인데 지금 네 맞습니다. 너무 흐뭇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22살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니 뭐 김예림은 여자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니 누가 뭐래요? 뭐 가능성 있는 뮤지션으로서 제가 아니 그냥 판단합니다. 뭐 조카처럼 네. 입고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한 거죠. 누가 네. 뭐래요? 네. 네. 아무튼 뭐 김예림 얘기를 했으니까요. 더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돼. 사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결론이 왜 이 모양이야? 김예림만 얘기하면 돼. 매년 하반기가 되면은 사실 슈퍼스타 K 네네. 어떤 출신 가수들 혹은 네, 이제 네. 그 각 그 무대에서 불렀던 경연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차트를 많이 점령을 하잖아요. 음원으로 출시를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희한하게 슈퍼스타 K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내색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그 슈스케 음원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 슈스케 딱 하면 뭐 1위부터 막 10위까지 다 쫙 올라오고 사람들이 다 그거 다운받아서 듣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음악이라는 본질에 얼마나 쇼가 잘 접근을 했는가라는 부분하고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 때가 아마 제일 뜨거웠던 걸로 네네. 알고 있고 3 그때는 뭐 예. 김지수, 장재인이 부른 뭐 신데렐라였나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도 찾아서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프로그램으로서 볼 때는 재밌는데 굳이 저걸 음악을 또 음원으로 또 듣고 싶지는 않다. 그 정도로 수준 높은 결과물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게 창구가 슈스케밖에 없었는데 이젠 솔직히 어린데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 케이팝 스타를 가면 되는 거고 네. 창구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다양해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슈스케에만 인재가 독점적으로 모이질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매년 하는데 딱히 딱 이렇게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뇌리를 확 이렇게 잡아 끌만한 그 한 방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가지고는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워서 시즌 4 때처럼 제작진의 지나친 개입으로 캐릭터를 좀 네. 너무 많이 만들어준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좀 음원 판매가 조금 저조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해보는데 요번에 나온 그 어느 노신사분이 부른 어느 노부 60대 어느 60대 노부부의 노부부의 이야기. 이야기. 이거는 그 노래 자체에 이 진심이 잘 담겨 있고 저는 또 듣고 싶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제 결론은 슈스케의 계절이 돌아왔다. 네. 자, 어깨차를 마시면서 예. 오늘은 마무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